지금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데 한국은 오히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직접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워싱턴 DC의 제 사무실에서 한국 경제 관련 뉴스를 접했을 때만 해도 그저 과장된 보도라고 생각했어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작은 나라 하나가 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특히 미국의 관세 폭탄이 세계 곳곳에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말이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데이비드 체프먼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0년간 기술 전문 기자로 일했고 그 이전에는 JP 모건에서 테크 섹터 애널리스트로 7년간 활동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글로벌 기술 산업을 20년 가까이 지켜봐온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4년 11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는데 믿을 수 없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연구개발팀을 대폭 축소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구글도 AI 프로젝트 중 상당수를 중단했고 인텔은 차세대 칩 개발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죠. 처음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더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애플도 연구개발 예산을 30% 삭감했고 메타는 VR 부서 직원 절반을 해고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손은 떨렸습니다. 20년간 이 업계를 지켜보면서 이런 광범위한 후퇴는 처음 봤거든요. 마치 거대한 성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직접 현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에서 우버를 타고 펠로알토로 향하는데 운전기사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요즘 실리콘밸리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요. 제 친구들도 대부분 해고당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실리콘밸리의 풍경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한 빌딩들은 그대로였지만 뭔가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마치 겉만 남은 껍데기 같았죠.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벤처 투자자 라이언 킴이었습니다. 그는 2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스타벅스에서 만난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예전 같으면 불가능했던 대규모 구조 조정과 연구개발 투자 축소가 지금은 일상이 됐습니다. 라이언 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 투자는 사라졌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밀리고 인재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한때 꿈과 혁신의 상징이었던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무력해진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구글 캠퍼스 근처에서 전직 엔지니어 앨리스 정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10년간 구글에서 일했지만 최근 해고당했어요. 제가 개발하던 프로젝트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즉각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며 중단시켰어요. 이런 식으로는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앨리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꿈이 한순간에 무너진 아픔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너무 성급해졌어요. 빠른 결과만 원하죠. 레볼루션이 아니라 에볼루션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앨리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때 세계 혁신의 중심지였던 실리콘밸리가 정말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특히 아시아의 기술 강국들은 어떤 상황일까?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곳곳에서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침울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그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요즘 우리나라 기술이 정말 대단해요. 삼성이며 SK이며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죠. 그 순간 저는 뭔가 다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실리콘밸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희망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서 박현우 박사를 만났을 때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는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에서 15년간 일해온 베테랑 연구원이었어요. 데이비드 씨,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박현우 박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였죠. 우리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준비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이 분기별 실적에만 매달릴 때 우리는 묵묵히 기초 연구에 투자했어요. 박현우 박사는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차세대 3나노 공정으로 만든 AI 칩들이 즐비했고 연구원들은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 칩 하나로 기존 GPU 10개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전력 효율성은 3배 이상 높고요. 박현우 박사가 보여준 시연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초 만에 복잡한 AI 모델을 학습시키더군요. 실리콘밸리에서 본 어떤 기술보다 앞서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묻자 박현우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인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비전이죠. 우리는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했습니다. 미국처럼 당장의 수익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장 이준석 상무를 만났는데 그의 말이 더욱 놀라웠어요.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AI 전용 메모리와 차세대 스토리지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죠. 이준석 상무는 저를 최신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시설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라인 하나로 하루에 10만 개의 AI 메모리 칩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품질은 99.9% 이상이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요. 실리콘밸리가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준비해왔던 거죠. 저녁에 강남의 한 카페에서 팹리스 스타트업 대표 최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CEO였는데 그의 패기가 대단했어요. 우리는 삼성, SK와 협력해서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거죠. 실리콘밸리처럼 서로 경쟁만 하지 않아요. 최민호 대표의 말에서 한국 기술 생태계의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문화,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키운 기술을 한국에서 꽃 피우고 싶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실리콘밸리의 위기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오창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경쟁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창역에서 내려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뭔가 다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즐비했고 24시간 가동되는 불빛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공장 정문에서 만난 이철민 부장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오늘 보시게 될 것은 정말 특별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 배터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철민 부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들었던 절망적인 목소리들과는 정반대였죠. 먼저 우리 생산라인부터 보시죠. 생산라인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시설에서 로봇들이 정밀한 동작으로 배터리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하루 10만 개의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배터리 하나의 에너지 밀도는 280 WHkg입니다. 현재 시장 최고 수준이죠. 그리고 8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해요. 이철민 부장이 설명하는 기술 수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테슬라가 사용하던 기존 배터리보다 30% 이상 성능이 향상된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묻자 이철민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단기 수익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원천 기술 개발에 매진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품질 관리실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배터리가 극한의 조건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었어요. 영하 40도에서 영상 85도까지 수천 번의 충방전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배터리의 불량률은 0.001% 미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터리죠. 품질팀장 김수진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업의 완벽주의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는 철학이었어요.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고체 배터리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2배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폭발 위험도 없어요. 연구팀장 정민호 박사가 보여준 시제품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같은 크기로 2배의 성능을 그리고 완벽한 안전성까지 확보한 기술이었어요. 언제 상용화가 가능한가요? 2025년 말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미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현재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에 이철민 부장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테슬라와의 경쟁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강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끈기와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죠. 미국 기업들은 빠른 출시에만 집중했지만 우리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어요. 이철민 부장의 말에서 한국 기업 문화의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철학이었어요.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GM, 포드, 벤츠까지 우리 배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배터리 산업에서 일어난 패러다임 전환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부품 공급업체에서 핵심 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한 것이었어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것과 한국이 얻은 것,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취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CNBC 생방송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기술 트렌드라는 주제였는데 제가 직접 본 것들을 미국 시청자들에게 전할 기회였어요.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있는 CNBC 스튜디오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국 언론인으로서 자국의 위기를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메이크업을 받으며 제작진과 간단한 리허설을 했습니다. 진행자 레베카 존슨이 저에게 물었어요. 데이비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미국인들이 알아야 할 현실이죠.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해야 할 진실이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3, 2, 1, 오네요. 빨간 불이 켜지자 레베카 존슨이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데이비드 체프먼 기자와 함께 아시아 기술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최근 한국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레베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려운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미국의 기술 패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규모 해고, 연구개발 축소, 장기 투자 포기.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레베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한국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거든요. 한국에서 본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삼성, SK, LG 같은 기업들이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기술들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준비성과 인내심, 장기적 비전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레베카와 패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어요. 데이비드,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우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국은 이제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준비성과 혁신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어요. 단기 수익만 쫓으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놓친 것들을 모두 챙겨왔어요. 패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가요? 모든 면에서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기술력, 품질 관리, 장기 투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비전이에요. 정부와 기업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숙연해졌습니다. 제 고백이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데이비드, 마지막으로 미국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분기별 실적에만 매달리고 단기 수익만 쫓는다면 미국의 미래는 없어요. 한국처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작진들도 제 고백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제 방송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말에 공감했지만 일부는 비판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이니까요. CNBC 방송 이후 일주일 뒤 저는 MIT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였는데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보스턴으로 향하는 아셀라 기차 안에서 저는 강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젊은 인재들에게 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MIT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복잡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이지만 과연 이 학생들이 한국의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강의실에는 100명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경영학과 학생들이 섞여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데이비드 체프먼입니다. 저는 간단한 인사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실리콘밸리의 위기와 한국의 부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해고당한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구글, 애플, 테슬라. 이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것들은 일시적인 조정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단기 수익에만 집중하는 문화, 장기 투자를 기피하는 경영진, 그리고 무엇보다 안주하려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삼성의 AI 칩,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기술, LG의 배터리. 학생들은 점점 놀라는 표정이 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10년 전부터 이런 날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가 분기 실적에 매달릴 때 그들은 미래를 위해 투자했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미국은 끝난 것인가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답했습니다. 희망은 늘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금처럼 변화에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성공한 이유를 제대로 분석하고 배워야 해요. 저는 칠판에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인내, 협력, 비전. 한국의 성공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며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죠.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겸손해져야 합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성공 사례도 연구해야 해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할까요? 기초과학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성과를 내는 것도 10년 전 기초 연구 투자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강연이 끝날 무렵 한 학생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러분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혁신에 도전한다면 미국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안주한다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나머지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랐거든요. 강연 후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제 말이 그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이 그렇게 앞서가고 있나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현실을 알려준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마침내 세종시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행정수도라 불리는 이곳에 정부 연구기관들이 모여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와보니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연구소 건물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여기였거든요. 지난 몇 주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서울, 도쿄를 거쳐 이곳까지 오면서 제가 목격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연구소 로비에 들어서니 깔끔하면서도 첨단 기술의 냄새가 났어요. 벽면에 걸린 각종 연구 성과물들과 특허증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말해주고 있었죠.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저는 곧 인터뷰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싶어요. 목소리에 진정성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요. MIT에서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미국은 끝난 것이냐고. 저는 희망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미국이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야 해요. 개별 기업의 이익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사이에서 한국은 신뢰받는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어요. AI 윤리 같은 분야에서도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의 도전과 준비는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말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경험이 제 삶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미국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감사의 사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